첫 번째 종목이네요. 실리콘 웍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1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5%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조금은 손실 구간에 접어드신 것 같은데요. 보유 비중도 35%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실리콘 웍스 한번 잠깐 보기 전에 이 내용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이제 LG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이제 실리콘 웍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LG 그룹이 얼마 전에 회사를 둘로 그룹사를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 3세 LG인데 숙부님이 계세요. 아버님 학렬이.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LG 상사, 그리고 실리콘 웍스, 그리고 LG 하우시스, 이 세 개 회사는 상장되어 있죠. 방금 이제 문의하신 LG 실리콘 웍스는 이번에 그래서 LX 그룹이라는 쪽으로 이 LX 그룹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회사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MMA라고, 요게 이제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LG 그룹 내에서 떨어져 나간 LX 그룹 내에서는 유일하게 IT 업종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살림으로 두 개를 쪼갰는데 살림이 이제 지금 쪼그라들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을 둘로 나눴으니까. 물론 LG가 쪼그라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별로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떨어져 나간 입장 쪽에서는 회사가 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규모가 갑자기 빅5 그룹에 있다가 여러분들 같으면 실리콘 웍스에 혹은 LG 하우시스에 그래도 빅5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장 은행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그 은행 그 대출 계약 30년이든 20년 했을 때 변동금리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은행에 앞에 딱 앉았을 때 갱신될 때 반드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빅5 대기업하고 LX 그룹은 지금 이제 30대 그룹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신용평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자체적 은행이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년 뒤나 3년 뒤에 혹은 빠르면 1년 뒤에 그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럼 회사가 커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과대평가되게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셔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G 그룹이 아니라 이게 LX 그룹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3만 원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이죠. 그러니까 3만 원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만 9천 원, 얼마 전에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3만 원이면 넉넉히 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간 조정도 한 2개월 있었고 땅바닥에서 어느 순간에 낚아채듯이 잡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이라는 기간 동안 2개월 살 기회가 있었어요. 넉넉하게. 그리고 지금 팔 기회는 이제 순식간에 찍었고 12만 원. 4배 올라갔습니다. 4배 올라갔는데 이제 11만 1,000원에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11만 1,000원에. 그러면 이 투자를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남들은 이미 4배 올라간 거. 아파트로 따지면 10억짜리가 40억 됐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이 주식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고 싶다. 물론 투자를 하더라도 타이밍으로 봤을 때 지금 적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4배 올랐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바라본다면 1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번에 이제 분할돼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좀 몸집 불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졌는데 매출액이 보통 한 1조, 작년도에 1조 1,000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700억. 이번 연도 상반기 1, 4분기 500억이었다 해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버거운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버티는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거. 그렇지만 추가한다든가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언제든지 손절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버티되 실적이 이제 1, 4분기 워낙 좋으니까 2, 4분기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은데 버티되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생각한 손절 라인에서 손절할 준비. 왜? 400% 올랐잖아요. 지금은 한번 좀 버텨보시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는 탈출할 준비는 한다. 이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라왔을 때는 이런 주식이 또 세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거래량이 아직 한 번도 안 터졌잖아요. 그렇죠? 자, 차트 좀 한번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긴 했는데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포도 아직 정리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러면 슈팅 나오고 호재 나가면서 거래량이 어느 순간 빵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바닥권에서 쳐올렸을 때나 이런 때처럼 그랬을 때 한번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고점에서 터졌을 때는 각별히 좀 털어줘야 되니까 그거 한번 좀 기억하셔가면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거래량이 실릴 때 상승 시에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STX 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6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유 비중도 60%인데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1,200원이신데 네. 첫 번째 이제 가격이 그러면은 이 회사가 1,200원이라는 테크니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둘 중에 하나겠죠. 1,200원을 사셨다면 떨어질 때 고점에서 떨어진 첫날 이렇게 여기서 사셨든지 아니면 슈팅 나올 때 급등 나올 때 사셔서 수익 잠깐 보셨다가 못 팔고 지금 물려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타이밍이 어떨까요? 이게 2,000원, 3,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3,000원, 4,000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세 달 전만 해도 그랬다가 이제 13,400원 200% 정도 올라왔는데 두세 달 사이에 200%가 올라왔다. 뭐 주식이 많이 올라가겠다 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괜찮은 주식들은 또 계속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주식은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1,000배나 1,000% 수익 났다고 해서 못 올라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려면 그 주식이 가질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릇의 저는 크기론이라고도 보는데 그러려면 내재 가치가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동네에서 축구 잘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눈에서 보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자식 눈에 부모 입장에서 진짜 이 친구가 국제 대회로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만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언어라든가. 그럼 그럴 만한 그릇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재능도 재능이지만 적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뭐 그랬을 때 축구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그릇.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러면 내재 가치를 한번 저희가 봐야 되겠죠. 네. 그럴 만한 내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회사를 잠깐 한번 봤어요. 제가. 지금 봤더니 시가총액이 1,997억, 2,000억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회사를 누가 갖고 있느냐? PT 제2호 유한회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회사가 65% 33분의 2의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발행 물량에. 유통 물량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3분의 2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유한회사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진짜 타짜들이 회사를 인수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업황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회사가 STX니까 뭐 다 잘 아시죠. 예전에 한번 이제 모 회사부터 다 사실은 이제 다 회사가 이제 사장된 상태에서 이 회사 지금 남아 있는데 주력 업종이 이 디젤 엔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대미포조선 이거 아시니까 현대미포조선 아실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이 왜 주식이 올랐을까요? 최근에 뒤늦게 움직였었죠.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4, 5개월 동안 길게는 한 7, 8개월 동안 왜 200%, 300% 올랐습니까? 그렇죠. 그 선박 엔진인데 엔진이 다 디젤 엔진이에요. 배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 디젤 엔진은 이제 국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이 매연가스 같은 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환경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엔진으로 바꿔야 되는데 당장 그것을 바꾸려면 어떤 엔진밖에 없느냐? LPG 엔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 디젤 자동차인데 LPG 엔진으로 바꾸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들어가요. 정부 보조금 예전에 그렇게 줬는데 참 1,000만 원 갔는데 그랬을 때 환경오염 물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이 돼 있어서 바꾸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현대미포조선은 그러니까 그 수혜가 있는 거고 LPG 엔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 수주받는다든가. 근데 반대로 피해 주식이 있죠. 같은 조선업종인데 이런 디젤 엔진에만 몰빵되어 있는 회사는 사실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이 다행히 단기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면 계속 적자였는데 흑자로 살짝 바뀌긴 했지만 겨우 20억대 10억대예요. 업황은 사양 산업이고 그렇다고 친환경 엔진을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 투수는 현대 미포조선만 누리고 따라서 못 견디고 지금 현대 미포조선은 견뎠는데 못 견디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죠. 네. 이만큼에도. 그러면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차없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끊어버리고 탈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좀 아프시겠지만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8만 7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첨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조금 이제 수익권에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이제 뭐 어제 그나마 조금 주말에 기대감을 갖고 지금 설레임 속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정도 되십니다. 이제 그 파리 그 G7에서 녹색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한 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누굽니까? 지금 첨보처럼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동시호가 때 LG화학도 그렇고 올라갔죠. SKIT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첨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LNF라든가 이런 거 이제 소재 쪽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2차 전지 굉장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첨보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뭐 첨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그 주식들도 샀다 팔았다 하셨기 때문에 또 정보들이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첨보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가 되게 큰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폭스바겐 그룹의 파워데이라고 해서 배터리 내재화, 근데 지금 있는 규모보다 적어도 6배 정도는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 자체 생산이나 내재화 전략에 따라서 첨보나 LNF나 포스코캠텍 이런 소재주들은 대규모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첨보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이제 투자를 들어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매로서는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포스코캠텍, LG화학. 자, 그런데 지금 나는 투자로 들어간다. 투자는 조금 한 템포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는 1차 36,000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500% 수익이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네. 지난 6개월간 이미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7, 8개월 조정받고, 그러니까 가격 급등 기간 조정, 다시 이제 2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앞으로 또 3, 4개월 또 쭉 오르고 혹은 내리고 가격 조정이 있다든가, 첨보처럼 그나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세게 없었어요. 그나마 이런 건 다행인데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근데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은 뭐냐면 굳이 첨보를 갖고 있어서 우량 종목을 투자를 한다, 갖고 있을 계획이다, 그러면 다른 쪽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우량한 종목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근데 나는 매매로서 본다, 그럼 가격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첨보나 이런 주식이 그렇게 가격 매력을 세게 주는 주식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이게 투자도 아니고 매매도 아닌 형태로 꼬여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종목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반등 나왔을 때 언제든지 매도, 혹은 손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비중도 보니까 30%, 18만 7천 원에 30%인데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첨보가 어제 올라간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삼성 ETF에서 2차 전지 ETF에 대해서 어제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났죠. 그러면 중요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에서 이제 선물옵션 만기 끝나고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SKIT라든가 그리고 이 LG화학이라든가 순간적인 참 리밸런싱 하는 과정이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쪽 거 팔 거 팔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매수할 거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맞추는 리셋하는 과정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첨보라든가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2~3%.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고려하셔서 그때 내가 잘라낼 건지 빨리 아니면 그냥 버틸 건지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쪽을 보는 게 좋다. 매도 전략입니다. 전략 매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대표님? 알겠습니다. 천보는 전략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두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표님 보유 비중이 100%세요,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 매수가도 96,000원이니까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도와드린다기보다 네.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종목 상담할 때 네. 야, 나는 저 종목 없으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렇게 되어 있을 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수업료 내로 왔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계실 겁니다. 방송을 보셔가면서 야 그저께 나는 팔았는데 이거 방송 보셔가면서 옛날에 3년 전 내 모습 5년 전 내 모습 혹은 2년 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이 가격에 100%. 그럼 분명히 어떤 뉴스 보고 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두산은 이제 일단은 진입도 안 좋았고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진입이 안 좋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기다려 볼 거냐? 추가 매수는 불가능하잖아요. 기다려 볼 거냐. 100%니까 기회비용이 완전히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운용 전략도 종목 진입도 실패, 운용 전략도 실패.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혹은 여기서 뭔가를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바로 본인이 생각한 손절 라인이 있을 때 저는 기계적으로 깨야 되는데 테크니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미 갭 하락 부분으로 다시 재진입했지 않습니까? 여기 갭 상승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이날이 며칠 날인지 모르겠는데 6월 7일 날 갭 상승 급등했죠. 그다음에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10일 날 회사 분할 결정 발표했잖아요. 이게 이제 공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종목을 미리 사전에 듣고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종목을 방송하기 전에 아까처럼 그렇게 나왔을 때 저희도 들어요. 만약에 제가 미리 알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 왔을 건데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더라도 한 번만 잠깐 봐주세요. 갖고 어제 6월 10일 날 회사 분할 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분할 보면 새로 생기는 회사인가 기존의 회사를 두 개로 나누겠다는 거죠. 하나는 두산 그리고 새로 생기는 회사의 이름은 두산산업차량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나갑니다. 그 전에는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 주식회사로 이름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정 공시를 했어요. 6월 10날. 그래서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즉 지게차, 기계 관련된 차를 회사를 분사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산은 그대로 남는데 남아있는 두산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쭉 보면 뭐 이제 동막이라든가 연료전지 쪽 그리고 미래 쪽으로 이제 IT 중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쪽으로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된 회사예요. 자 그리고 날짜는 굉장히 이게 뭐 어제 발표 나왔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겠죠. 자 그런데 언제 분사하냐? 날짜를 보니까 7월 1일입니다. 분할 기일이. 분할 예정 등기일 7월 1일. 이 사회 결정은 3월 11일 났는데 이거 보니까 중간에 수정했어요. 이름도 수정하고 주총 예정일이 이거에 대한 이제 가결 여부가 6월 25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분할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미래 먹거리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주가가 요동칩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0%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좀 도박 성향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저는 내가 어느 사이에 하루 이틀 했는데 안 치고 나왔다. 그럼 잘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라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종목을 버티면 어떻게 될 거냐. 회사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는 LG화학솔루션처럼 이렇게 분사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래가 아니라 이제 기계 산업 쪽 기존의 거. 그러면 어쨌든 회사가 둘로 나눠지니까 그렇다고 이걸 재상장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적 분할이 아니니까 가치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주총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100%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진퇴양난에 제가 봤을 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분할 결정돼서 성장 산업 쪽만 남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이런 회사를 봤을 때. 지금 100%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종목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잘라냈다가 3분의 1 정도 잘랐다가 운용 전략을 갖고 갈 건지 아니면 단타로 보셨다면 그거에 맞게 전부 다 전량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단타였다면 전체 매도, 투자했다면 기다렸다가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보셨을 때는 매수 단가를 보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급등한 주식을 붙은 거니까 매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손절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매도입니다.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시젠이요. 시젠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0만 천 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15%. 15%. 10만 천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 시젠이 그 무상증자 할 때 네. 그때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 15%는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계속 분할해서 이거 그 전부터 매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무상증자 한다 해가지고 그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단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상승을 좀 한다면 바로 매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제 회복이 된다면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10만 천 원이면 거의 뭐 40% 정도 손실이실까요?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거를 이제 버텨볼 건지 네. 아니면 자르고 나오실 건지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최대한 말씀드린다면 저는 현 가격에서는 보유가 맞다고 봅니다. 심지어 만약에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시젠 같은 주식을 지금 단타를 한번 낙폭과대로서 한번 매수할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젠은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짜리 회사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조금 위로 올려드릴게요. 시가총액이 3조 2,589억이에요. 금요일날 종가 62,400원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 회사는 2020년도에 매출액이 1조 1,00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6,700억, 당기순이익이 5,000억, 영업이익률이 60%, 당기순이익률은 44%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어떤 분께서 이제 첨보라는 주식에 대해서 상담해 주셨잖아요. 물어보셨잖아요. 첨보가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젠 같은 경우 지금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이에요. 코로나라는 현상 때문에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시가총액은 겨우 3조 2천억. 그럼 몇 배입니까? 순이익의 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6배 조금 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퍼라고 그러죠. 전체 발행 주식 수로 당기순이익을 나눠서 현재가가 얼마가 거래되는지 현재가 대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이게 퍼죠.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나눠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전체 당기순이익이 5천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이에요. 이걸 주당 순이익으로 안 하고 그냥 전체로 붙으면 퍼가 겨우 5.25 정도, 6.3 정도밖에, 2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렇죠? 네. 자, 반면에 첨보 같은 주식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왜 올라와도 팔으라고 그랬냐면 첨보는 시가총액이 1조 8,700억이에요. 2조 가까이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좋은 회사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70억,
영업이익 300억. 당기순이익 대비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8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첨보 같은 경우. 이번 연도 물론 탁월하게 90억 1사분기에 나왔습니다만 50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0배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첨보 같은 경우. 시가총액 2조 원이니까. 그러니까 시젠 같은 회사는 겨우 5.2배예요. 순이익 대비. 굉장히 회사가 그러니까 괜찮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순간 급등 나왔다 밀려서 그렇지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시 튀어 오르려면 회사 실적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 실적이 1사분기에 1646억이에요. 매출액 3500억에. 유지가 되고 있죠. 상반기에 30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 3조 원, 10배잖아요. 퍼가 겨우 10밖에 안 돼요. 괜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야, 이거 주가가 무조건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 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겨우 그래 봐야 시가총액이 내 갖고 있는 순이익 대비 겨우 6배 거래가 됩니다. 보통 2차 전지 같은 경우 100배 거래돼요. 아까 첨부 같은 종목이나 포스코 캠텍 같은 거라든가 많으면 바이오주들은 150배. 기본 100배입니다. 성장주들은. 근데 시즌은 지금 밀렸긴 했지만 겨우 6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 판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내가 매매를 좀 한다. 그러면 이 가격에 나는 매수할 생각 했다가 한번 붙었다가 뭐 20, 30%든 그러면 지금은 아까 15% 갖고 계시니까 제가 이 시젠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은 시젠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이게 셀트리온이든지 시젠이든지 아니면 뭐 제넥신이든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 건 물린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탈출하는 건가. 그럼 무조건 물렸다고 손절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건지 늦더라도 소일코 외양간 거친다고 얘기하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젠 같은 경우 지금 저라면 15% 갖고 계시죠. 소심하다면 5%. 공격적이라면 15% 더 삽니다. 사서 탈출해야 돼요. 과감하게. 아셨죠? 네. 그래서 매수 전략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에서 15% 정도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KB금융요. KB금융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8,500원이고요. 58,500원이요. 네, 72% 보유하고 있습니다. 72%. 그럼 지금 네. 조금은 이제 손실 구간에 접어드신 것 같은데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올해까지 말까지 보려고 가져가는데 출구가 되겠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네.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죠?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72%면 꽤 많이 실으셨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 그리고 지금 철강주 이런 종목들은 일단 지금은 다 매도입니다. 네, 올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뒤늦게 붙으신 건데 70몇 %시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연말까지 못 버티세요. 제가 봐도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아래로 조정 줄 때 그 조정의 폭이 15%에서 20%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는 지금은 못 버티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바라볼 것 같으면 근데 이게 KB국민뿐만 아니라 KB, 신한지주, 하나, 심지어 증권주, 보험주 인플레이션에 연관된 종목들이죠. 그렇죠. 철강주 다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야후 파이낸스라고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글씨가 좀 작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조금 글씨가 라인 굵기를 조금 한번 제가 굵게 해볼게요. 이게 지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잘 좀 안 보이시더라도 다 선이 잘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은 10년물 미국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정책 금리 FR 금리는 제로잖아요. 계속 제로를 유지하는데
시장 금리는 시장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 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거죠. 0.5%에서 지난 6개월간, 7개월간 1.7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도 연초에 얘가 1% 돌파할 때 금리가 3만 달러였다가 1.75 가니까 6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죠. 국공채 금리를 왜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비트코인은 국공채 금리의 민감도가 3배예요. 얘가 30% 올라가면 100% 올라가요. 50% 올라가면 150% 정도 올라가고 탄력도가. 요즘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 이제 국공채 이자율이 그런데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이번 연도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없었죠. 처음으로 지난 이틀간에 떨어졌어요. 1.5 아래로. 즉 1,000억 원, 1억 원을 맡기면 150만 원 이자 주는 거예요. 국공채를 사면 미국 국공채를 가장 안전한 것. 이게 시장 금리인데 국공채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물가 상승률 급등 나오는 거.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거를 미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에 지금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실물 경제는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아놨잖아요. 일단 2% 못 올라가게. 물론 일시적이에요. 따라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행주, 보험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자산 관련주들은 금융주하고 꽤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려놓고 일단 지금 숨고르기 및 약간 가격 조정이에요. 마치 금값이 1년 전에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똑같거든요. 따라서 은행업종이라든가 보험업종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약간 밀렸지만 그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예견됐던 일이죠. 1.7에서부터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6만 달러에서 10%씩 떨어져서 4만 달러 깼을 때 일단 금융주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험주, 은행주를 샀다는 건. 그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은행업종 전화 상담 해주신 분 덕분에 다른 분들도 투자 전략을 잘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다행히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유럽 시장 신고점 났죠. 0.78% 올라가고 유럽 시장도 업종별로 본다면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 어떤 거였냐면 어제장에 비철금속하고 해상운송 그리고 증권 브로커리지 업종 같은 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다행히 인플레이션 업종이 조금 올랐어요. 왜냐 먼저 떨어졌었거든요. 한국보다. 그러면 이런 종목 조금 올라올 때 월요일 날이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까지 해서 그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다른 쪽 시장을 보는 전략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매도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시에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올텍스 월덱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에 20%입니다. 26,000원에 20% 맞나요? 네, 지금 26,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좀 올라가던데 또 이렇게 내려가서 네. 어떻게 된 건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시청자님 네, 혹시 단기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장기로도 보고 계세요? 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우리 박한선 대표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뭐 장기든 단기든 상관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걸 참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우리 시청자님? 예, 보니까 약간 이제 뭐 몇 개월 전에 사셔서 수익 좀 나셨다가 저기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예, 코로나 전의 가격이 9,000원, 8,500원, 9,000원이었네요. 그렇죠?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코로나 전에 거래되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뭐 4,700원이 4,400원이지만 사실은 뭐 이제 5,000원 전후 평균에서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주어졌었고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넉넉히 살 수 있는 기회가 6,000원 정도네요. 6,000원에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3만 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5, 6, 30. 어떻게 본다면은 약 10개월 사이, 1년 사이에 정확하게 1년 사이에 평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닥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2, 3개월 주어진 가격이 6,000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팔을 수 있는 가격이 3만 원. 그러니까 500% 올랐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500% 오를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냐 봤을 때는 성장성은 꽤 괜찮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왜? 작년도에 1, 4분기 작년도 2020년 최대 실적이 218억입니다. 참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 연도 1, 4분기만 벌써 87억이에요. 이 속도로 가면 약 50% 정도, 그리고 매년 약 500억에서 400억 정도씩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미 500%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온 5월 15일까지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했을 때 경이적인 실적이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고 저점 다시 깨고 또 내려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은 이미 이제 한번 해먹은 겁니다. 실적이 되기 전에 이미 레벨업이 됐고, 그리고 그 실적이 현실화가 돼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한참 실적은 좋지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실망돼서 이제 다 팔고 나면 그때 또 다시 그걸 모아나가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사이클이 안 맞아요. 회사 좋고 다 좋습니다. 사이클이 안 맞고 이때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다른 쪽에서 보셔야 돼요. 회사 다 좋은데 이미 500% 올라가는데 앞에서는 다 해먹은 겁니다. 실적 계속 좋을 때마다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뭐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분명히 2, 4분기 실적도 좋고 단기 실적이 연간 실적을 다 뛰어넘는 탁월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가 탈출할 건지, 그러려면 이제 8월 15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빨리 탈출해서 다른 될 만한 쪽에서, 이 정도 손실이면은 얼마든지 금방 회복합니다. 네, 빨리 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체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해보시고 교체 매매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몇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문자로도 많은 상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와 있습니다. 2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30% 갖고 계십니다. 28만 5천 원이면 그래도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모레퍼시픽은 종목이 이게 부분 다 어차피 이제 소비재 관련 부분에 저희가 다 대기업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다른 개별 종목처럼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중국 관련 쪽 소비재 쪽들이 여름에 지금 중국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2차 전지 업종이라든가 중국의 스마트폰 쪽, 대거 약진이 OLED 쪽하고 국내가 상당히 사실 위협받고 있어요. 아마 2차 전지 보시는 분들은 CATL 이번 연도 지금 6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실적이 36%, 매출액이 전 세계 36% 점유예요. 대한민국 LG화학 다 합쳐도 세계에서 합쳐도 34%밖에 되지 않는데 역전됐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OLED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인들의 이런 실적이 좋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아가면서 한국 관광 오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올랐다가 지금 좀 멈추고 있죠. 주가가 약간 밀릴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 약간 기간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그때 추가하는 전략,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갖고 계신 건 절반 정도 살짝 놔줘요. 다 팔 거 아니라면. 그리고 나서 약간 가격 조정 이용했을 때 재매수, 그래서 물량을 좀 더 늘려서 손실난 부분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이런 전략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작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재매수를 해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춰보신 후에 대응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국 정보 인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9,100원에 매수하셨고요. 시청자님 10% 갖고 계신데요. 9,100원이면 꽤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높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지난 4년간 2만 원에서부터 10분의 1 토막이 2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이제 쿠팡 미국 상장했는데 아시아 가고 있죠. 아마존 한국 온다고 그러죠. 네. 이베이 매각한다고 그러죠. 이베이 매각을 SK텔레콤 쪽이나 아니면은 지금 신세계라든가 이런 데 눈독 들이고 있죠. 유통업종들의 지금 최대 폭발력은 뭘까요?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알고리즘, 쿠팡처럼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한국정보인증 같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간편 결제라든가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G7 하고 있죠. 네. G7에서 이제 G7이 열리는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녹색 이 산업의 상징적인 동네예요. 거기서 열은 거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의제 중에서 가장 큰 의제가 바로 그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인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럼 백신주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야, 미국에 금이 있어, 서부에. 우리 마차 타고 금 캐러 가자. 황금을 캐러 가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아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청바지 팔아먹은 사람, 거기서 한밭집 차린 사람, 마차 바퀴 갈아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돈 벌었잖아요. 실제 돈 버는 사람은 청바지 팔아먹은 사람이 가장 돈 벌어. 천막 팔고. 그러네요. 네. 이거 주식 똑같습니다. 백신이지만 뭡니까? 결국 비대면이죠. 비대면의 확산, 원격 진료, 그리고 간편 결제 시장의 확산,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전자상거래 확산이에요. 그럼 한국 정보인증은 이 주식은 앞으로 괜찮을까 안 좋을까요? 괜찮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코로나 전후에서 4,000원입니다. 바닥에서 이거 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균 살 수 있는 가격을 보세요. 그럼 3,500원, 4,000원. 이제 겨우 더블 조금 더 났네요. 그렇죠?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저는 이런 종목은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 말씀드릴게요.